먼저 보고 그 다음 진도 나갑시다. 먼저 개념 원리부터 161쪽 연습 문제 숙제였는데 여기서 질문. 연습 문제에서 질문 146번. 그러면 146번 봅시다. 자, 유리함수 fx와 gx가 역함수가 같다. f 인버스 x, g 인버스 x라 했을 때 주어진 식을 함수 값이 k를 만족시키는 상수 k 값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자, 우리 이거 역함수 이렇게 전체 역함수 있을 때 얘가 이렇게 역함수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연산이 되는지 기억나요?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순서가 바뀌었었던 거. 그쵸?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는 F랑 G의 합성의 역함수가 들어가면 얘가 서로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역함수가 되는 거라. 그리고 또 역함수의 역함수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거. 요거 두 개. 그러면 얘를 한번 다시 써볼게요. 자, 이 역함수가 들어가면 뒤에 있던 F가 앞으로 오는 거죠. F 인버스로 오고 G 인버스는 역함수가 되면서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뒤로 오겠다. 그쵸? 거기다가 2를 넣었을 때 K가 나온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다시 써보면 F 인버스의 G2의 값이 K다. 이렇게 되네요. G2는 여기다가 2 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2 넣으면 2분의 6 빼기 1이어서 2분의 5네요. 그쵸? F 인버스 2분의 5가 K다. 그러면 지금 F가 주어졌지 F 인버스는 식을 모르죠? 그러면 역함수를 구해야 되겠다. 자, 역함수 구하는 공식은 기억나죠? 얘가 자, 한번 해볼게요. fx가 여기 있어요. x 플러스 1분의 2x 이렇게 있을 때 자, F 인버스 x는 자, 여기 지금 상수항이 플러스 0인 건데 얘랑 얘랑은 이쪽은 고정. x랑 0이니까 얘는 이제 안 쓸게요. 얘는 그대로 쓰고 이쪽 대각선은 개수들이 순서가 바뀌면서 마이너스가 붙었죠. 2는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2로 1은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1로 그래서 마이너스 x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f 인버스 2분의 5의 값이니까 x에다가 2분의 5를 넣어라. 2분의 5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그러면 그냥 이거 번분수 계산해도 되는데 우리 분모분자의 전체에다 그냥 2 이렇게 곱하는 게 조금 더 쉽죠? 그러면 얘는 2를 곱하면 5 빼기 4 분의 2를 곱하면 마이너스 5. 그래서 이거 1이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주어진 f 인버스 2분의 5의 값이 마이너스 5니까 우리가 구하는 k 값도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역함수가 들어가면서 순서가 바뀌는 거. 그리고 역함수, 유리함수의 역함수 공식. 이쪽 대각선은 그대로. 이쪽 대각선은 순서가 바뀌면서 개수들이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우선 있는 대로. 쌤 44번. 44번도? 응. 네, 써볼래. 자, 위에 44번 봅시다. 144번.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두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다. A, B, C, D에 대해서 주어진 값을 구하시오. A가 C보다 크다. 자, 여기 대칭이 되는 거 성질. 자, 유리함수가 있어요. 자, 먼저 Y는 이렇게 fx인데 얘가 유리함수일 때 우리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간에 대칭점이 있었죠. 대칭점과 대칭되는 직선. 자, 대칭점은 뭐라 그랬어요? 두 점근선의 교점이 대칭점이 된다고 했었고, 대칭이 되는 직선은 그 대칭점을 지나고,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어떤 거?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고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점근선이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이런 방향으로 있어요.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 저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쟤를 구하려면 먼저 대칭이 되는 점근선을 찾아야 되겠다. 첫 번째. 자, 식을 그러면 점근선의 방정식을 아는 식으로 바꿔야겠죠? 식의 변형 x-1분의 개수가 분자가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x-로 묶어주면 플러스 2가 나오죠. 근데 5가 되려면 3이 더해져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다시 뒤에 거 먼저 이렇게 쓰면 x-1분의 3에 앞에 거는 x-1이 약분돼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점근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요? x는 분모가 0이 되는 1이고 y는 뒤에 있는 그냥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알는 대칭점은 어떻게 되겠다? 교점이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저 대칭이 되는 주 직선이 반드시 뭐를 지나요 그러면? 대칭점을 지난다는 거죠. 그쵸? 아까 위에 우리 사실에 의해서 그러면 저 직선에 얘랑 얘를 넣어서 값을 찾아보겠다. 근데 문자가 모르는 게 4개나 있는데 이거는 각각 하나씩이 아니라 이걸 넣어도 A, B를 못 찾고 C, D를 각각 못 찾죠. 근데 구하라는 모양이 기울기 A랑 C는 우리 기울기니까 안 해요. 이거를 넣기 전에 먼저 두 번째 자 직선의 이거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조건으로 A가 C보다 더 크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인데 A가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1. B는? C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직선을 다시 써보면 Y는 X 플러스 B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D 이렇게 되겠다. 그쵸? 여기 각각에 그럼 뭐를 넣으면 되겠어요? 여기 대칭이 되는 이 점 1, 마이너스 2를 각각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겠다. 그러면 나머지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y에다가 마이너스 2, x에다 1을 넣어서 식을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2는 여기 좀 안 보이니까 이쪽에다 쓸게요. 자, 마이너스 2는 1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따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플러스 d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d의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a, b, c, d 다 찾았죠? 최종 계산. 자, a는 그냥 더하고 1, b는 2배 마이너스 6, c는 그냥 더하고 d는 3배 마이너스 3.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은 지워지면 마이너스 9가 많은 답이 됩니다. 이건 되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저번에 개념 설명 다 했을 때 유리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정의역, 치역, 대칭이 되는 점, 점근선 그리고 그런 형태를 다 했었죠.
요거 잘 알아둡시다. 유리함수. 제가 두 번째 거가 여기. A15 하는 거. 이게 자 다시 우리 유리함수는 특징이 자 점근선으로 우리 그래프를 그렸었죠. 그래서 K가 양수면 이쪽 방향으로 그려지고 K가 음수면 이쪽 방향으로 그렸어. 그래서 얘는 독특한 게 여기 대칭되는 이 교점에 점근선의 교점으로서 이렇게 대칭이 다 그래프가 되죠. 그래서 이거 체크. 또 다른 게 선대칭도 돼요. 얘는. 그래서 그 선이 이런 식으로 정확히 반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접으면 대칭이 되잖아. 근데 또 이렇게 나왔을 때도 이렇게 접으면 얘네끼리 딱 맞아. 그래서 이런 두 직선에 의해서 대칭인데 얘네들이 정확히 기울기가 마이너스 1과 1에 대해서 대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로. 그러니까 얘네들의 기울기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로 정해져 있는데 A가 더 크대. 그럼 1이 더 크죠? 마이너스 1보다? 그래서 A가 1로 결정되고 남은 C는 마이너스 1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저 유리함수 그래프의 특징입니다. 대칭이 되는 직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하고 더 이상 질문 없나요? 그러면 우리 무리식 프린트식 하나 더 숙제 있었죠? 자, 5-2-3 무리식에서 질문 62번. 아이고 62번 여기서 대부분은 다 중학교 내용인데 이 부분이 지금 딱 고등학교 1학년 처음 우리 복수수 앞부분에서 했었던 내용이에요. 한 번만 다시 더 원래 기존에 루트 A랑 루트 B랑 곱했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A, B 얘네들이 이렇게 돼요. 근데 특수하게 루트 A랑 루트 B랑 합쳐서 루트 AB가 됐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는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ABF가 어떤 경우냐? A가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에 내가 예를 들어줬었죠. 그래서 그 이유는 생략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루트 B분의 루트 A를 원래 루트끼리 이렇게 한꺼번에 써서 B분의 A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독특하게 합쳤더니 루트를 같이 합쳤더니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특별하게 부호가 어떤 경우만 되냐면 A 분자는 0보다 큰데 분모만 0보다 작은 이때가 이렇게 얘는 돼.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요. 마이너스가 생겨요.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62번을 보니까 이 x-3이랑 2-x를 루트를 합쳐서 곱해봐요. 그러면 x-3 곱하기 2-x 전개해보면 여기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x제곱 나오죠. 얘랑 얘랑 곱하면 3x 얘랑 곱하면 2x 그래서 5x 나오고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6 아니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원래는 합치면 곱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생겼죠. 그때는 어떤 경우일 때? 둘 다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여기에 있는 x-3이랑 2-x가 둘 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x가 3보다 작고 얘는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동시에 둘 다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 오늘 우리 수학상 그 복소수 파트에서 했었던 내용이에요. 이 두 개는 물론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다시 잘 체크해 둡시다.
자, 오늘은 그러면 무리함수를 할 건데 너 영상 프린트 하기 앞서서 먼저 내용 나랑 쭉 다 보고 그 다음에 영상 프린트 문제들로 이렇게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무리함수랑 되게 무리함수 큰 틀은 비슷해요. 이제 식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y는 fx라는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 fx가 우리 앞에서 지난 시간에 한 무리식이죠. 근호, 루트가 있는 그런 식으로 y는 이렇게 식이 나오면 얘가 무리함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 근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루트 안의 값의 부호가 되게 중요했었죠. 그래서 이 무리함수에서도 우리 좌표 평면, 즉 실수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루트 안에 있는 이 값에 이 x가 들어갈 이 자리에 그 부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 근호 안의 값이 어때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실수 범위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 함수의 당연히 정의역이 존재하겠죠? 이거는 그때 그 정의역으로 할 범위예요. 그거는 좀 이따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이렇게 우리 유리함수가 있을 때, 우리 유리식 했을 때도 y는 x분의 k 기본 형태가 있었죠. 우리 무리함수도 기본 형태가 있어요. 자, 얘를 y는 루트 x 얘의 기본 형태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 이 그래프는 배운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얘는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 y는 x제곱 얘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 역함수를 할 거기 때문에. 다 하면 1대1 되는 게 아니니까 이쪽 범위를 보면, 자, 얘를 x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역함수는 x랑 y랑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x에 대해서 바꿔보면 얘가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우리 양수인 쪽만 보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이 y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실수여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에 이제 역함수를 구해보면 x랑 y랑 자리 바꿔야 되니까 y는 루트 x 이렇게 되면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 이 식의 결국에 역함수가 뭐겠다? 요 식이 되겠다. 그쵸? 이걸로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그러면 아래다가 그려볼게요. 자, 여기 y축 0, x축 이렇게 있고 우리 y는 x 이 식 그래프를 먼저 그려줍시다. 그랬을 때, 자, y는 x제곱 우리 그래프 그릴 줄 알아요. 0보다 큰 부분만 그리면 여기 꼭지점이 원점이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y는 x제곱 그래프죠? 0보다 큰 범위만 그렸어요. 근데 이거에 y는 루트 x는 얘랑 역함수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역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죠. 그래서 이 직선에 의해서 여기 있는 이차함수를 대칭해서 그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얘가 y는 루트 x가 되고 0보다 큰 범위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무리함수의 그래프의 기본 형태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그 우리 y는 유리함수 x분의 k 했을 때도 k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가 뭐 이렇게 바뀌었었죠. 그렇죠? 사분면 결정되듯이 얘도 지금 1사분면만 그려졌죠? 그래서 얘를 x축, y축 원점 대칭 이동해서 여기 사분면에 전부 다 나타낼 수 있는데 그걸 하기 앞서서 대칭 이동에 대해서 잠깐만 봅시다. 여기가 공간이 남았으니까 여기다 볼게요. 자,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대칭 이동은 그냥 이 파트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함수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요거는 꼭 잘 기억해 두세요. x축 대칭 이동을 하겠다 그러면 x가 아니라 자, y 자리에 뭐를 마이너스 y를 넣는 거예요. x축 대칭은. 자, 두 번째 y축 대칭 이렇게 물어보면
y가 아니라 x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고 하나 더 원점 대칭은 얘는 말이 원점 대칭이지 x축 한 번, y축 한 번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얘는 둘 다 x 자리에도 마이너스 y라서 마이너스 x 자리에 마이너스 x y 자리에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축에 대한 대칭 이거의 기본으로 중요한 내용들.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일단은 이렇게만라도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더 복잡한 거는 그때 배울 때 그때 더 추가적으로 할 거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거를 바탕으로 여기 오늘 지금 무리함수 요 기본 형태를 대칭 이동을 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y는 루트 x라는 지금 아까 저 기본 형태가 있는데 얘를 이제 x축으로 먼저 대칭 이동 시켜볼까요? 그러면 우리 일단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자면 x축이 여기 있으니까 대칭 이동 시키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식으로 쓰자면 x축 대칭 이동했으니까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어야 되겠죠? 그럼 이 식은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어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식 쓸 때 마이너스 y 안 쓰잖아요. y는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 식은 y는 하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 식이 되겠다. 그렇죠? 이건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보면 얘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이 식은 y축 대칭이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써야 돼요. 그럼 식으로서 써보면 y는 x 자리에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야 되겠다. 하나 남은 거는 원점 대칭이죠. 자, 얘는 x축, y축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얘는 둘 다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되면서 이렇게도 돼야 돼요. 합쳐주면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네, 써본데 어떡하다. 이렇게 되겠다. 이거는 잘 보이나요? 이 색 되게 특이하네. 자,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생겼어요. 자, 이렇게 그냥 x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y는 ax 이렇게 일반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a가 양수인 경우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은 a가 양수인 경우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이렇게 붙었으니까 여기는 a가 음수인 경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뭐 2x, 3x, 4x 또는 2분의 5x 뭐 이렇게 앞에 x의 개수가 붙더라도 우리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은 이런 형태로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크게 뭐 많이 나오는 게 아닌데 저번에도 k의 절대값에 따라서 이렇게 멀어지고 좁혀지고 이런 게 있었죠. 이것도 있는데 그냥 이것도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알아만 둡시다.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점점 이렇게 그냥 잠깐만 그릴게요. 요렇게 그래프가 점점 x축에 대해서 멀어져요. 그래서 이게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x축에서 멀어짐. 이런 것도 있는데 얘네들은 솔직히 뭐 외우면 좋긴 한데 실제로 그냥 문제에서 물어보면 그래프로서 따지면 별거 없어요. 그냥 x축 똑같은 거 딱 잡아놓고 그래프 비교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많이 물어보는 그런 질문도 아니고 이런 것도 있다. 자, 그러면 유리함수처럼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지만 평행 이동을 했잖아요. x축으로 p, y축으로 q 그렇죠? 그래서 유리함수 때는 점근선 이동했어요. 그럼 얘도 역시나 평행 이동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평행이동을 하는 식이 y는 이제 우리 많이 했으니까 루트 얘를 이동시킬 거예요. a의 x 자리에 x 마이너스 p 뒤에 q 이렇게 붙는 게 얘를 y는 루트 ax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식이 되겠죠. 그래서 요 식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이쪽에다가 그래프 그려볼게요. 일사분면 쪽만 할 거니까 그렇게 봅시다. 자, 우리 특별하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그냥 A도 0보다 크고 지금 P도 0보다 크고 Q도 0보다 큰 경우만 할게요. 다 그냥 양수값이라고 보면 자, 얘는 유리함수는 그릴 때 점근선이 이동이 돼서 먼저 그렸어요. 그럼 얘는 뭐를 기준으로 그리냐? 시작하는 이 점 있죠? 여기가 지금 원점에서 시작하잖아요. 얘를 이동시킬 거예요. 대표가 되는 점이어서 그 점 원점을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런 식으로 p, q라는 점이 이동이 되겠죠. 여기서 시작해서 그래프 개형을 이제 a의 또는 루트 앞에 있는 부호에 따라서 결정해 주면 돼요. 1사분면 방향쪽인지 2사분면인지 3사분면인지 4사분면인지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응? 방향 어떻게 봐? 아, 이 방향? 이 방향은 x의 개수가 양수고 루트 앞도 양수면 이쪽 1사분면이고 여기 x 앞이 음수면 여기 이쪽 2사분면. 얘는 루트 자체 앞이 마이너스면 이쪽. 둘 다 마이너스면 이쪽 방향을 기억해주면 좋아요. 맞다. 나중에 식이 나와서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때도 설명을 좀 이따 많이 연습할 때 해줄 건데 이렇게 부호로서 따질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식을 대입해서 하는 방법도 알려줄게. 좀 이따 그리는 방법은 그 실제 우리 문제들 그 식이 나왔을 때 그걸로도 해줄게요. 일단은 전반적인 큰 그림만 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 정역이랑 치역을 당연히 우리 함수니까 따져야겠죠? 그러면 얘는 정역은 뭐가 되겠어요? x가 지금 p보다 이쪽에서 내가 정역 얘기를 다 안 했구나. 자, 요거를 하기 앞서서 이쪽부터 할게요. 내가 하나를 빼먹었다. 우리 이 함수의 각각의 정역과 치역을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자, 이 함수의 이쪽 1사분면 쪽의 정역을 봅시다. 그럼 얘는 x들인데 다 지금 x들이 양수인 쪽만 했죠.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뭐예요? 그럼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우리 원래 지금 우리 함수의 중요한 범위였죠. x의 범위가. 자, 여기서의 치역은 그래프가 다 어디 쪽에 그려졌어요? y들인데 위쪽에서 그려졌잖아. 그래서 얘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도 하면 얘는 정의역이 x들인데 얘도 0보다 사진. 아, 잠깐만. 오늘이 아니야? 내일 아니야? 오늘 아니에요? 일요일 아니야? 일요일이네. 응. 일요일이야? 시간표 한번 확인해 봐봐. x들인데 이게 다 오른쪽이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자, 치역은 이번에 아래죠. 그러니까 y들인데 얘가 y가 0보다 작은 범위. 자, 이쪽도 똑같이 할게요. 얘는 정의역이 이번에는 0보다 작은 쪽이에요.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치역은 이제 다 보이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위쪽이니까 그 아래쪽도 정역은 똑같이 x가 0보다 작은 범위고
지역은 y들인데 y도 0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다 찾아주세요. 그래프만 보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프가 그려지는 쪽. 그러면 자, 다시 원래 쪽으로 이쪽으로 돌아와서 자, 주어진 이렇게 평행이동한 식의 정의역을 보면 x들인데 얘는 뭐보다 큰? p보다 큰 쪽에서만 찍히죠. 그러니까 x가 p 이상인 쪽이 정의역이 되는 거고, 치역은 y들인데 얘는 q보다 더 위쪽만 찍혔잖아요. 그래서 얘는 y가 q 이상인 이쪽 부분이 되겠다. 치역. 이렇게 이동시키면 돼. 이 뒤에 것만 바꾸면 돼요. 얘는 0에서 평행 이동했으니까 PQ로 이동되면 되겠다. 자,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거의 다 했고. 자, 우리 그 유리함수도 이런 형태가 있는 반면에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있었던 거 기억나죠? 얘도 그런 게 있어요. y는 루트에 ax 플러스 b 플러스 q 이런 걸로 주어졌을 경우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런 형태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하는데 이거는 되게 쉬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y는 루트 2-2x 플러스 3 이런 식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얘는 x의 개수로 묶어져 있죠. 그럼 얘도 똑같이 하면 돼요. x의 개수가 얘는 -2니까 -2로 묶어주면 x에 얘는 -2로 묶으면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해석해보자면 y는 a가 이거 -2예요. 루트 -2x의 그래프를 x축으로는 얼마만큼? 1만큼. y축으로는 얼마만큼? 3만큼. 평행 이동은 그래프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질문에 답을 하면 돼요. 요게 우리 무리함수의 일단 전반적인 내용 전체예요. 거기다가 이제 디테일한 문제들이나 조금 더 합성함수나 이렇게 복잡하게 물어보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문제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할게요. 일단은 이 정도만 여기 그래프 식에 따라서 그래프를 보고 읽을 줄 알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또는 반대로 그래프를 보고 식을 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형태들만 일단 했습니다. 치역을 너무 빨간색으로 써놓으니까 되게 무섭게 써져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연산 프린트 이제 한번 봅시다. 5-2-4의 첫 번째 무리함수의 그래프 이거 볼게요. 자, 내용은 혹시나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일단은 똑같으면 문제를 볼게요. 자, 함수 중 무리함수인 거는 동그라미 아닌 건 X라고 했어요. 무리함수라는 거는 루트가 있는 식에다가 Y는 이렇게 쓴 식이 무리함수인 거죠. 1번은 루트가 2X가 있으니까 얘는 무리함수 맞다. 2번도 맞다. 3번은 보세요. 얘는 루트가 X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x가 그냥 있고 루트 5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그냥 다함수인 거죠. 무리함수가 아니라, 그렇죠? 얘는 아니다. 우리 근호 안에 x가 있는 식이 무리식이잖아요.
y는 무리식 이렇게 되어 있어야 무리함수인 건데 저 x는 무리식이 아니라 그냥 다항함수죠. 이런 형태로 잘만 구분해 주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잘 찾아보시면 되고요. 우리 15번 넘어가서 이걸 봅시다. 자, 먼저 정역을 구하랬어요. 이 정역은 근호 안에 루트 안에 있는 이 값이 뭐가 돼야 되겠다?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따지면 되겠죠? 그래서 15번은 루트 안에 x-2가 있는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따라서 정역 x는 정역이니까 집합으로 쓸게요. 집합으로 쓰면 x바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정역이 되겠다. 이렇게 집합으로. 자, 하나 더 17번 보면 얘는 2x-4 얘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x는 2 이상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정역으로 쓰자면 x바 x는 2 이상 이렇게 쓰면 되겠다. 15번 2보다 큰 그렇다. 고마워요. 이거 영어로 썼지? 이거다 크다. 우리 그러면 그 아래 19번 한번 해볼까요? 19번. 얘는 한번 찾아봅시다. 정역이 뭘까? 자, 얘는 그놈 루트 안에 있는 값이 1-x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집합으로 쓰면 x바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따지면 되는데 그 아래 20번 한번 보세요. 자, 루트 안에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어요. 자, 얘를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볼 건데 x제곱이라는 게 우리 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나요? 0보다 얘는 어떨까? 제곱을 했어. 크지? 또는 0이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항상 x가 뭐든 간에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거기다 1을 더했네? 그럼 얘는 뭐 0보다도 크겠지만 1보다 크니까 뭐 당연히 양수죠. 0보다 큰 게 당연해요. 그러면 x의 양수, 러트, 음수, 러트 다 어차피 양수이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해요. 원래 조건이 루트 안에 있는 여기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이 조건이잖아요. 근데 뭘 넣어도 된다? 그럼 얘의 정역은 뭐냐? x가 x는 실수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뭘 넣어도 다 되니까 얘는 그냥 실수 전체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독특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는 근데 대신 지금은 그래프 그리는 거는 안 물어봐요. 이건 실수 자체 뭐 이렇게 다 그려지는 건데 혹시 이거는 의미 없어. 지금 하기에는 그러니까. 자,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게 우리 정의역이다. 나눠준 프린트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 나눠줄 거 오늘.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우리 그러면 여기 2차식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조건은 똑같아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무리함수의 그래프. 26번도 한번 해보세요. 얘도 방법은 똑같아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x의 범위가 정역이 되는 거다. 우리 안 까먹었나? 수학 상위 범위를 안 까먹었나? 2차 부등식
자, 얘는 이 안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2차 식이니까 인수분해가 되나 봤더니 되죠. 마이너스 3과 1.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 우리 어떻게 해결했죠? 두 개 근이 나오죠. 여기 3이고 마이너스 1일 때 우리 0, 0 되니까 이게 근인데 x 방정식이라 봤을 때 부등식일 때는 크거나 같을 때, 클 때는 어떻게 답이 나왔어요? 큰 값보다 크고 예,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 있고 작은 것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그래서 이게 주어진 무리함수 그래프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집합으로 써야 되니까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집합으로 써야 되니까. 정의역 요거는 잘 체크해 둬야 돼요. 정의역의 범위는 중요합니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이 식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건 다 설명을 했었던 거니까 바로 27번을 갑시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아닌 것은 x. OX 문제 보면 27번 몇 개 좀 해볼게요. 자, y는 루트 3x-3 플러스 2의 정의역은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보면 루트 안에 3-3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데 넘어가고 나눠주면 이거 맞죠? 그러면 자, 주어진 y는 28번 3x-3의 루트 3x-3의 플러스 2는 치역이 y는 2 이상이다. 이것도 맞을까요? 틀릴까요? 요 그래프는 우리 어떻게 그렸어요? 이게 3의 x-1 플러스 2 이렇게 되면 요게 지금 이 우리 이제 중앙이 되는 이 점이 x는 1이고 y는 이만큼 평이기도 한 거고 요게 그래프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양수니까. 그래서 치역이 2 이상인 거 요것도 맞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준이 되는 이 녀석은 뒤에 붙은 얘가 되는 거고 근데 조심할 게 얘는 이거 이상이냐 이거 이하냐 이렇게 따질 때는 그래프가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꼭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자, 29번은 주어진 그래프는 1, 4 보면은 지나냐 물었어요. 얘는 그래프까지 다 그릴 거 그러네요. 자, 얘는 위의 식과 똑같은 거니까 1,2에서 시작한다 그랬죠? 그러면 1,2 점 잡고 이쪽 방향으로 그려진다고 했으니까 제 1, 4 보면 지나는 거 이것도 맞다. 이런 형태로 답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봤을 때 이것도 똑같은 거니까 30번, 31번, 32번 요거 3개 해봅시다. 30, 31, 32 다 같은 식이에요. 그거에 대한 질문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30, 31, 32 똑같이 잘 해주면 돼. 위에 거랑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크다로 정형 그 다음에 치역 그 다음에 그래프 그려서 자, 30번 정의역은 루트 안에 있는 4-4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려면 얘가 넘어가면 4는 4x보다 크거나 같다. 나눠서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죠? 자, 치역은 뒤에 마이너스 2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어떻게 그려지는가를 따져야 되니까 이 식을 잠깐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4가 x의 개수죠? 그걸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음수네요? 그럼 그래프가 지금 x 자리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네? 그럼 x에 마이너스 붙인 거는 y축 대칭이죠. 그럼 그래프가 어느 쪽으로 그려져요? 이쪽 방향으로 그려진 거 y축 대칭이니까 거기다가 x는 1,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여기에 그려지고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역이 마이너스 2보다 위로 올라가죠.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점을 찍어주고 얘를 기준으로 어떻게 바뀌냐 그걸 보는 게 정석적으로 그리는 방법인데 이거 오른쪽 하면서 살짝 다르게도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마저 찾아보면 1사 보면 지나냐 물었어요. y절편 찍어보세요. x에다 0 넣으면 얘는 루트 4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4는 2죠. 얘는 정확히 그리면 이렇게 원점을 지나네요. 정확히 원점을 지나죠. 그러면 1사 보면 쪽은 안 올라가네. 그래서 얘는 1사 보면 지나지 않는다. 이것도 맞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게 지금 방향이 헷갈린다 그랬죠. 그거를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약간 뭐 꼼수 같은 건데 36번 보세요. 자 정역을 우리 구할 수 있잖아 식으로서 그렇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럼 정역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해보면 3x-6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넘어가서 이렇게 되죠. 그럼 뭐 어차피 써야 되니까 여기다 먼저 써주면 x가 x는 2 이상이다 이렇게. 자 뒤에 붙은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x만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인 거죠. 위로는 안 올라가거나 아래로 안 내려갔죠. 자 이렇게 해주고 원래 뭐 그 기본 형태로 따져보자면 이 x의 개수가 양수고 여기도 양수여서 이쪽 방향으로 그려지는 게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건데 우리 그게 만약에 너무 헷갈려요. 그러면 정역이 우리 x 2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럼 이거보다 쉬운 그 큰 수 중에 쉬운 걸 넣어봐요. 다 자연수니까 3 정도 넣어볼게요. 그러면 3, 3은 9 빼기 6이어서 루트 3이죠. 루트 3은 이쪽이 찍힐 거 아니야. 내가 3이라는 수에 루트 3은 한 이 정도에 찍히겠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점을 찍었으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좌표평면이죠? 그럼 개형을 그릴 때고 좌표평면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거 잡아볼게요. 어떤 걸 잡을 거냐면 5를 넣어볼게요. x에다가. 그러면 15 빼기 6은 9점. 그러니까 루트니까 루트 9는 3이잖아요. 그러니까 5 넣었을 때 3이 나오죠. 5,3 이 정도는 찍어줍시다. 좌표평면이라서 굳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3 넣어서 대충 이쪽 찍히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두 점만 부드럽게 개형을 하니까 이렇게 이어줍시다. 요 정도만 할게요. 이 뒤에 거는 뭐 또 찍히는가 모르겠는데 이 정도만 합시다. 여기 좌표평면이 그래서 좀 번거로워요. 치역은 0보다 더 위에 찍혔죠? 그래서 y는 왜냐면 뒤에 0이니까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자 그러면 그 아래 37번 한번 해봅시다. 37번 먼저 정형을 먼저 찾아주세요. 이게 모는종이라서 점을 하나 더 찍어주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루트가 나올 수 있는 값을 한번 잘 생각해서 넣어서 해주면 조금 더 좋겠죠. 왜냐면
1, 2, 3, 4 이렇게는 정확히 찍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루트 값이라던가 유리수의 분수 형태들은 찍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정확히 나오는 값을 찾으면 좋다. 쉽진 않아요, 루트가. 그러면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 좌표표면에 그려서 문제 푸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개형만 그릴 줄 알면 되니까 이거는 나랑 봐요. 정의역은 여기는 이 전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데 어차피 2는 약분이 될 거니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안 써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정의역이. 그러면 뒤에 역시나 없어요. 그러면 또 여기 2에서 시작하겠다. 자, 그리고 여기에 다른 값 뭐 원래라면 3 정도 넣어보면 1이니까 루트 2여서 3, 루트 2 또 이런 식으로 찍어서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우리는 모능종이어서 뭐를 넣을 거냐면 6을 넣어볼게요. x에다 6 넣으면 6이 아니라 미안 4 넣으면 4 빼기 2여서 2죠. 2는 4니까 루트 4는 2, 4,2래지나요. 4,2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냥 그리고 넘어갑시다. 그럼 치역은 y들인데 이번에도 역시나 여기 뒤에 붙은 게 없기 때문에 얘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잠깐만 숫자를 넣는 기준. 이거는 모능종이어서 내가 굳이 자연수를 딱딱 자연수 값은 찍을 수 있잖아. 그치? 루트나 그 분수 값은 찍기 애매해. 그래서 자연수가 나오는 y 값을 내가 생각을 해본 거야. 그래서 앞에 2가 있으니까 2의 제곱은 루트가 없어질 거 아니야. 4는 루트 4는. 그래서 내가 여기 뒤에 2가 나오는 4를 집어넣은 거야. 근데 크게 뭐 우리가 나중에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는 모능종이는 절대 안 쓰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지금 내가 이 문제 때 모능종이 때문에 굳이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자, 몇 개만 내가 더 할게요. 우리 너무 이쪽만 그렸으니까 넘어가서 44번 봅시다. 자, 얘는 마이너스 붙었어요. 알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알면 그리면 되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일단은 정의역이 뭐예요? 얘 마이너스 x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 바뀌어서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0, x는 0이고 뒤에는 뭐예요? 마이너스 2죠. 0이랑 마이너스 2 여기 플러스로 써놨네. 이렇게 되겠죠? 이 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0이 정의역은 0이고 뒤에 붙은 게 마이너스이니까 0, 마이너스 2에서 시작점이라는 거 알죠? 그런 다음에 정의역이 x가 0보다 작은 거니까 작은 쪽을 넣어야 돼. 마이너스 1을 넣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자리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넣어봐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돼서 얘는 1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일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점이 또 찍히겠죠? 이러고 나서 이쪽 방향으로 가겠구나 시작점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개형을 그릴 때. 그럼 치역은 이거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2보다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y들인데 y가 마이너스 2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게 몇 사분면 방향 쪽으로 우리가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값을 넣어서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기억해서 이거 우리 이쪽은 둘 다 플러스 이쪽은 x에다가 마이너스 왜냐면 y의 그 루트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얘는 그냥 이렇게 이쪽은 y축 대칭이니까 x에다 했으니까 요렇게 여기 안에 마이너스 얘는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기억해주면 좋다. 둘 다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그려진 거는 알겠죠? 크게 뭐 많진 않아서 기억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처음이어서 낯설어서 그렇지. 근데 그래도 안 되겠다. 중요한 순간에 안 떠오른다? 대입해봐라. 그런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모는종이를 말고 그냥 그립시다. 이런 거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계략적인 개념들만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쓰면 되는 건데 저기는 좀 번거로웠던 거죠. 자 48번 이거 해보면 그래프가 우리 정의역을 루트 안에 있는 x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x축, y축 이렇게 그리고 자 얘가 뒤에 붙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원점인 거 우리 알죠? 그리고서 얘는 너무나 기본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겠다. y는 루트 x. 그럼 치역은 y들 중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이게 치역이겠다. 이렇게 되겠죠? 기본형이긴 한데 49번, 50번도 우리 기본형 먼저 해볼까요? 아래 거까지. 49, 50, 51번 요거 세 개 우리 기본형인데 한번 해봅시다. 연습할 겸 해서 얘를 기준으로 얘네들은 어떻게 생겼나? 49, 50, 51 세 개를 따로 그리기 귀찮으면 하나에다가 그리셔도 상관은 없는데 구분지어서 식만 잘 써주세요. 요 정의역 지역만 이쪽으로 잘 써서 자, 49번은 루트 앞에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얘가 y 자리에 마이너스 y 쓴 거라 x축 대칭 이렇게 되겠다. y는 마이너스 루트 x. 자, 얘 정의역은 정의라 쓸게요. x는 0보다 큰 오른쪽에 그려지는 거고 치역은 y들은 아래에 그려졌죠? 0보다 작거나 같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는 x 자리에 마이너스 x 썼으니까 y축 대칭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내려가면 안 되죠. 이런 그래프 배형이 되는 거고 얘는 y는 루트 마이너스 x. 그래서 얘의 정의역은 x들이 이번에는 0보다 작은 쪽에 그려졌죠? 치역은 y들이 얘는 0보다 큰 쪽에 그려졌다. 마지막 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51번 얘는 정의역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쪽, 치역도 역시나 y들도 0보다 작은 쪽, 작거나 같은 쪽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게 기본 형태 네 가지고, 자, 52번만 한번 같이 볼게요. 52번은 자, 이번에는 여기 보면 얘가 0이 되는 이제는 정의역 치역 이렇게 바로 하지 말고 우리 많이 했으니까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이 1이죠. 뒤에 뭐예요? 2죠. 이거 점을 그냥 찍는 거예요. 1,2 점 찍고 방향이 플러스 플러스인 거 아니까 이쪽으로 그리시면 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정의역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걸 아니까 2 정도 넣어보는 거예요. 2 넣으면 루트 1이죠. 1 플러스 2서 3이에요. 그러니까 2,3을 지나는구나. 여기 찍어주고 이렇게 그리면 된다. 근데 우린 알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정의역은 말로 할게요. x는 1 이상 실수, y는 2 이상 이렇게 되겠다. 쓰면 써줄게요. x는 1 이상, 치역은 y들은 2 이상 이렇게 되겠다. 할 수 있겠죠? 이 정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으면 일단 그래프를 뭐 읽고 해석하는 쪽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이것도 뭐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라 계속 다 똑같은 거라서 딱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러면 조금
복잡한 형태? 요거 한번 그려보시세요. 63번. 마지막으로 최종 확인해 봅시다. 63번. 자, 처음에 좀 낯설면 x의 개수로 묶어서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3 이렇게 바꿔서 하면 되고 익숙하다 하면 이렇게 굳이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래프 그리는데 얘가 3이죠? 그리고 여기 2죠? 그러니까 3,2에서 시작하겠구나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3,2 요 정도? 자, 그런 다음에 여기 x에다 마이너스인 걸 아니까 얘가 y축 대칭이구나. 그러면 이쪽 원래 기본 방향인데 y축 대칭이가 이쪽 방향으로 가겠구나 해서 그리면 되고,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3보다 작거나 같은 건 아니죠? 정의역? 그러니까 정의역은 x들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3-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보다 작은 0도 쉽죠? 0 집어넣으면 루트 3 플러스 2니까 2보다는 큰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찍히겠구나 y 될 테니 그렇게 해서 그렸을 때 여기죠? 치역은 y들인데 얘는 2 이상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얘네들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식인 거죠. 그래서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냐, p, q 값을 찾아라. x축으로는 p만큼이고 y축으로는 q죠. 64번 보면 여기는 그냥 루트 x 기본 형태에서 뒤에 x-3이라는 값으로 바뀌었어요. 이러면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치, 마이너스여도 이게 3인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y축으로는 뒤에 붙은 거 없죠? 얘는 이동 안 했으니까 0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하나 더, 얘는 3x니까 여기 뒤에 플러스 6 붙었다고 마이너스 6 아니에요. 3으로 묶어서 x 플러스 2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2를 썼으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치, 뒤에 역시나 붙은 거 없어요. q는 0이다. 요거 중요해요. 이렇게 바꾸는 거. 자, 그러면 그 다음 66번은 루트 3x, 루트 3x는 똑같죠? 마이너스 5가 뒤에 붙었어요. 그러면 x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번엔 x축으로는 이동 안 했고 y축으로는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그렇지, 얘는 그대로 쓰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5 이러고. 우리 2차 함수 때부터 유리함수도 그렇고 다 이런 형태 굉장히 다 유사하기 때문에 한 번만 잘 기억해두면 확장할 때 어려운 거 없죠. 자, 앞에 거 잘 해놓으면 뒤에 빠질 때 수월해요. 자, 그러면 하나 해봅시다. 68번 한번 찾아봐요. 68번. 얘는 어떻게 P가 뭐고 Q가 뭘까? 자, 얘 P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그렇지, 3으로 묶어야 돼요. x 플러스 3분의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q는 4.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실수예요. 그냥 마이너스 1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건 넘어가고, 자, 이번에는 그냥 평행이동한 식을 내가 써봐라. 78번 유형 보면, 자,
y는 루트 6x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1, y축으로 q만큼 이만큼 평행이동시켜라. 그러면 y는 루트에 6에 x자리에 1만큼이니까 x-1 y축으로 이만큼이니까 얘는 그냥 k 이렇게 쓰겠다. 뭐 그러고서 이렇게 6x-u 플러스 2 이렇게 풀어도 되고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 쉬우니까 하나만 해봅시다. 79번 요거만 하고 넘어갈게요. 얘는 이거는 그냥 식이 루트가 있을 뿐이지 유리함수에서 했었던 거랑 별반 다를 거 없죠. 계속 다 유형들이 거의 유사하게 유리식이었냐 무리식이었냐 그 차이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자, 79번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루트에 3의 x 플러스 1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리고 y축으로 1만큼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세요. 나머지도 헷갈리지 않게 잘 해주시고 자, 여기에 거의 마지막 부분이네요. 자, 요거 하나만 보고 다음 포인트로 갑시다. 뒤에 거 하나만 더 남았죠? 자, y는 루트 2x의 그래프를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켜라 그랬어요. 아이고 1번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니까 축이 여기 있죠? 그러면 얘도 찍어야 되네요. 하필 오는 종이네요. 여기가 정확히 이렇게 대칭이동 시켜서 얘는 여기도 지나네요. 여기도 찍어주고 요렇게 그려야 되겠다. y는 얘는 식 쓰면 루트 x축이니까 루트 앞에가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2x 이렇게 x축이면 y자리에 마이너스 y를 쓰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이에요. 이건 1번이에요. 자, 얘는 y축이니까 이쪽으로니까 얘랑 얘 정확히 대칭이동 잡아주고 이렇게 그래프 그려주면 되겠죠? 얘는 루트 마이너스 2x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써야 되니까 얘는 2번. 자, 원점은 남은 3, 4분면 방향쪽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럼 얘도 역시나 여기랑 여기랑 점 찍어서 이렇게 그려줍시다.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 이게 3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 아래 문제는 저기 자체가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가 기본 시작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89번도 나머지 물어보는 거 해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숙제로 줄게요. 그러면 우리 그 다음 포인트 봅시다. 그 다음 무리함수 그래프의 응용. 자, 이번에는 그래프를 보고 내가 식을 쓸 수 있냐 그걸 질문한 거죠. 1번 유형은. 자, 그래프를 봅시다. 얘는 시작점이 마이너스 1,2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얘네들로 기본 형태를 쓰면 y는 여기 x의 개수는 몰라요. a에 x 마이너스 1이면 여기 뭐 쓴다? 플러스 1. 그 다음 뒤에 2는 이렇게. 우리 유리함수에서는 k를 모르듯이 얘는 x의 개수인 a를 모르는 겁니다. 기본 형태가 y는 루트 ax여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점 하나 안 쓴 거 있죠? 0,3. 그래서 여기다가 0,3을 대입하겠다. y에다가 3, x에다가 0 넣으면 1이죠? 그래서 a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넘어가면 루트 a가 1이니까 따라서 양변 제곱해서 a 값은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서 전개하면 x 1이니까 그냥 x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a는 1, b의 값도 1, c의 값은 2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x에다가 뭐 이거 0,3이라는 이 점을 찾았으니까 x에다가는 0, y에다가는 4를 해놓은 거야. 여기는 0, 여기는 3. 그래서 여기 0 더하기 1은 1이어서 생략이 된 거지. 그러면 그냥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할까요? 5번 해봅시다. 5번.
시작점으로 식을 1차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점을 넣어서 찾는다. 자, 얘는 시작점이 마이너스 2,1이죠. 그러면 식을 y는 루트 a에 x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y절편 0,3을 넣겠다. 3은 0 넣으면 루트 2a예요. 플러스 1 넘어가면 2는 루트 2a 양변제곱 4는 2a 따라서 a는 2로 나는 2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다 넣어서 루트 2의 x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전개해서 2x 플러스 4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면 b의 값은 4, c의 값은 1 이렇게 나오겠다. 이게 다른 쪽으로 그려도 다 똑같기 때문에 이 유형은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뭐 어렵지 않죠? 우리 기본 형태만 알고 있으면 돼요. y는 X가 아니라 죄송해요. 기본 형태 y는 루트 a의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요 기본 형태 요것만 잘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시작점이 p, q인 거 잡고 써주고 나머지 식 D 자 넘어갑시다. 자 13번 보면 다음 우리 유리함수에서도 했었죠? 주어진 x의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구하시오 이랬어요. 자, 첫 번째는 그래프를 그려서 디테일하게 따지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문제수가 좀 많기 때문에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유리함수에서 했었죠. 자, 먼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저 식으로.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점의 시작점이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그런 이 점에서 시작하고 지금 얘가 양순이가 이쪽 방향인데 0 넘어보면 y절편 루트 1 마이너스 1이어서 1 빼기 1이어서 여기 원점을 정확히 지나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x의 범위가 3부터 8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3부터 8까지 요 사이에서의 우리 그래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었죠? 최대값과 최소값 여기서의 그러면 지금 얘가 이 식을 그냥 내가 식 써주기 위해서 그냥 fx라고 다시 잡아보면 이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면 3위에서의 가장 낮은 쪽이 y값이 가장 작을 거고 8에서 가장 높죠? 그쵸? 그럼 최대값을 라지 m이라 했을 때 얘는 결국에 8 넣은 값이고 최소값은 3을 넣은 값이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써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f라고 잡은 거예요. 8 넣으면 루트 9 빼기 1이죠? 3이니까 2 3 넣으면 루트 4 빼기 1이어서 2 빼기 1, 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역시나 유리함수에서 했었던 것처럼 무리함수에서도 보면 주어진 x의 범위에서 양쪽 끝에서 시작과 끝값이 넣었을 때가 최대 최소가 결정이 되죠. 거기서 그러면 우리 이것도 그래프를 다 일일이 디테일하게 따져도 되지만 결국에 어디서 양쪽 끝에서 갖는 걸 아니까 x에다가 1 넣었을 때 그러면 루트 2-1 플러스 1이니까 얘는 2예요. 1이니까 x에다 끝에 있는 5의 값을 넣었을 때는 5 넣으면 루트 10 빼기 1이니까 9 플러스 1이죠. 3 더하기 1이어서 4죠. 그래서 작은 얘가 최소값이 될 거고 큰 얘가 최대값이 될 거예요. 주어진 범위에서. 이렇게 구하셔도 된다. 근데
그래프 그리는 거는 이게 할 줄 아는 상태에서 하세요. 할 줄도 모르는데 이렇게 구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앞에서 다 그래프 그려봤으니까 이렇게만 해도 괜찮다. 왜냐면 일이랑 뭐예요? 저거 대입하는 거. 시계 계산 그 얘를 왜 넣냐고? 여기에 x의 범위가 1부터 5까지지. 우리 위에서 따져봤을 때 3, 8 이렇게 범위 물어봤으면 3과 8에서 양쪽 끝에서 최대 최소가 발생하지. 그러니까 주어진 범위의 시작과 끝이 결국에 최대 최소가 나오겠다 라고 생각해서 넣어서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이렇게 결정하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프는 당연히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는 안 되고.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15번 그냥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래프는 앞에서 열심히 많이 그렸으니까 자, 얘는 단만 한번 찾아봅시다. 양쪽 끝값만 잘 넣으면 되는 거죠. x에다가 15번 2를 넣어요. 시작인. 그러면 루트 2 빼기 1이죠? 1 빼기 2여서 0. 바로 답만 쓸게요. x에다가 5 넣으면 루트 5 빼기 1이어서 4예요. 2 빼기 2여서 1이다. 그럼 얘가 최소. 이렇게 쓸게요. 얘가 최대가 되겠다. 0이 최소값, 1이 최대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양쪽 끝값만 넣고 계산만 하면 된다. 아시겠죠? 자, 나머지도 해보고요. 자, 이번에 21번은 우리 미정계수 주어진 식에 미지수가 있을 때 조건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자, 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얘는 무작정 양쪽 끝값 넣어서 따지면 최대값, 최소값이 뭐인지 몰라요. 미지수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 돼요. 뭐 좌표 평면에 굳이 정확히 그릴 필요는 없어요. 얘가 우리 어디서 시작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얘가 양수고 여기도 양수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그려지는 것만 체크하면 돼요. 그러면 1과 7 사이니까 어딘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정의역을 벗어난 부분은 안 물어보겠죠? 물어보면 문제 오리니까. 여기 x의 범위 안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1이 왼쪽, 7이 오른쪽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최소값은 어디가 더 아래예요? 여기가 아래죠? 그러면 나는 식을 쓰기 위해서 얘를 fx라고 두면 f1의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예요, 최소값. 그러면 이제 대입 1을 넣어보면 루트 2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이기하면서 루트 2 플러스 k는 2 양변 제곱 2 플러스 k는 4 따라서 k의 값은 2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이해가 되나요? 정확히 정확히 그릴 필요 없고 어느 방향 쪽으로. 그래서 최소값이 뭐고 최대값이 어디 x의 값에서 같냐 그것만 결정하려고 그린 거예요. 2냐 7이냐 둘 중에서는 하나겠지만 뭔지는 모르니까 그려봐라. 얘 말고 얘를 해봅시다. 23번 한번 해보세요. 얘는 어떤 식으로 그려서 어디서 최대값을 갖겠냐 그걸 한번 찾아봐야겠죠. 23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하기에는 뒤에 내용이 조금 이제부터 좀 많이 생각해봐야 되고 조금 복잡한 형태라 우리 딱 하나 유형까지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일단 이거 보고 옆에 거까지만 하고. 자, 23번 보면 그래프가 지금 어느 점에서 분명히 시작점이 있을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그려주고 시작점은 중요하지 않고 얘는 지금 x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 쓴 거는 y축 대칭이에요. 이렇게 그려지던 걸 y축 대칭으로 시켰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맞나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3부터 4까지니까 마이너스 3이 더 왼쪽 4가 오른쪽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을 나왔으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3에서 갖겠네요.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겠다.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x니까 집어넣으면 3 플러스 k가 되겠죠? 마이너스 2는 2 이렇게. 자 그러면 루트 3 플러스 k는 마이너스 2가 2항에서 더해서 4 양변제곱 3 플러스 k는 16 따라서 k 값은 13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느 방향으로 그려지는지에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의 위치가 x값의 그 양쪽 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은 그리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마지막 유형 요걸로 봅시다. 이건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얘는 만만치 않아요. 무리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자, 우리 바로 문제 상황으로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27번, 28번, 29번을 한꺼번에 볼 거예요. 무리함수 그래프랑 직선이랑은 세 가지 관계가 있어요. 자, 여기다 보면 지금 무리함수 그래프가 지금 그래프가 좀 독특하게 생겼죠.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생겼단 말이에요. y는 뭐 루트 x 이렇게 정확히 보자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생겼는데 직선이 지금 얘는 기울기가 일자리예요. 어쨌든 어떤 직선이랑 관계를 보면 이렇게 아래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도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요, 직선이. 그쵸? 근데 여기 딱 원점이 되는 순간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는 게 보이죠? 여기도 지금 그리기가 좀 애매한데 이렇게 굴곡이 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도 이렇게 두 개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딱 어느 순간에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딱 접하는 순간 있죠. 이렇게 되면 한 점에서 딱 만나겠죠. 그치? 그러다가 그래프가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 안 만날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분류를 해서 보면, 자 무리함수와 직선 봅시다. 첫 번째, 만나지 않는 경우 그래프 모양만 여기다 쓸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어요. y는 fx가 이렇게 있고, 자 직선이 이렇게 y는 gx 이렇게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가 안 만나겠죠? 그쵸? 이때는 fx랑 gx랑 서로 같다라고 했을 때 얘가 계산을 해보면 2차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가 2차 방정식으로 나옵니다. 이거 좀 이따 계산해볼게요.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보세요. 2차 방정식이면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근의 관점으로 보면 x가 지금 서로 같다라고 식이 나왔으니까, x에 대한 식이 나왔으니까 그 x의 값이 없다라는 거죠. 만나지 않는 거니까 x 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이 없다? 판별식이 어떻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자,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해서 접하는 거예요. 접하는 걸로 받으세요. 이것도 케이스가 나뉘죠. 접하는 경우. 그러면 얘를 fx, gx 이렇게 뒀을 때 접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fx랑 gx랑 서로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우리 딱 한 점이니까 근이 한 개, 중근, 판별식 t가 0이다. 요렇게. 그런데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독특한 케이스도 있어요.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얘는 그리지 말고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프가 여기가 아니라 직선이 이 아래에서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이거는 요 점을 넣었을 때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좀 이따가 따져서 이건 계산을 해볼게요.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고 일단 봅시다. 이런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두 가지 있고, 마지막 자리가 없어서 이쪽에다 쓸게요. 마지막은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죠. 이게 좀 어려워요. 따질 게 많아서. 그러면 무리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y는 fx가. 그러면 직선 gx가 어떻게? 이렇게 만나야지만 두 점에서 만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이 fx랑 gx가 서로 같다라고 했을 때 판별식 t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지 않고 얘는 이거 지금 접하는 경우보다는 아래에 이렇게 떨어지고, 그쵸? 안 만나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그렇게 해서 따집시다. 요거는 좀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경우도 이렇게도 따질 수 있는데 이거 말고 여기 지금 접하는 경우 있죠? 접하는 경우보다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로 해도 되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핵심은 이거는 중요합니다. 서로 접하는 경우는 찾아야 돼요. 네. 요거는 일단 필요한 케이스에서는 하고 요거는 안 할 것 같은데 얘가 중요하고 그 외에는 문제에서 한 번 더 언급 자세하게 볼게요. 자, 문제를 다시 보면 자, 그래프가 얘는 우리 루트 x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얘 세 개 한꺼번에 볼게요. 자, 요렇게 생긴 거 우리 그래프 그릴 수 있고, 그렇죠? 자, y는 x 플러스 k니까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k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어떤 케이스를 지금 구할 거냐면 접했을 때의 k 값을 내가 구해볼게. 일단 첫 번째, 접했을 때. 자, 그러면 이 무리함수식은 루트 x고 직선은 x 플러스 k 이렇게 되죠?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두는 거예요. 아까 직선과 여기 y는 x 플러스 k 얘네들이 서로 같다 이렇게 식을 둔 다음에 루트가 있으니까 양변을 제곱해 줄게요. 이렇게 양변을 제곱. 그럼 풀어보면 x는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이렇게 풀리죠? 완전 제곱식. 그 다음에 x를 이쪽으로 넘겨요. x제곱 플러스 2k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죠? x의 플러스 k제곱은 0 이렇게 되겠다. 그치?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판별식을 쓸 건데 이게 우리 0이 돼야지만 접하는 경우가 나요.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풀면 4k 제곱 나와서 지워져요. 계산해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이쪽에 쓸까요? 자, 정리 그냥 해봅시다.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k 제곱은 0 이렇게 되죠? 지워진다. 그러면 k 값이 얼마 나오냐?
4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접했을 때 K가 4분의 1이구나 이렇게 됐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래프가 아무리 내가 아래에 있다라고 볼게요. 진짜 아래에 있어도 얘는 이렇게 계속 가고 얘는 이렇게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순간 이쪽 끝에서 만나겠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가고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아무리 내가 아래에서 그려도 이쪽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아무리 떨어져도 그래프는 만납니다. 그럼 만나지 않으려면 접하는 것보다 위쪽에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접했을 때 이때의 K 값이 내가 지금 4분의 1인 거라 했죠? 근데 그거보다 위에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4분의 1보다 위에 있어야겠네요. 첫 번째 27번은. 그래서 범위는 K가 4분의 1보다 크다. 이게 27번의 답인 겁니다. 4분의 1이 되면 접해서 딱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그건 안 되죠? 그러면 28번은 내가 이거 구했잖아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거 K는 4분의 1인 경우. 그렇죠?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 아까 또 독특한 게 이 원점을 지나는 경우 이렇게 직선도 있죠. 그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죠. 이때 K도 구해보면 얘는 뭐 구할 필요 없죠. 여기 원점이니까 K가 뭐예요? 얘는 0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그거보다 아래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이쪽에는 하나밖에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있겠다? K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 접할 때보다는 아래에 떨어져야 되고 여기 딱 K가 0일 때가 딱 두 점에서 만나는 시작인 점이죠. 그쵸? 그러니까 0보다 0이어도 되니까 크거나 하고 K가 어디까지? 4분의 1보다는 작아야 돼요. 4분의 1이 되면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게 29번의 답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판별식이 아까 0보다 작은 거는 안 쓰이네요. 뭐는 안 하고 우리는 판별식 0인 거 접하는 경우랑 뭐만 구했어요? 여기 시작점 있죠? 얘는 원점이어서 간단하게 나왔는데 시작점을 지날 때 그 두 가지를 구한 다음에 범위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거는 같이 더 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1차적으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세요. 그래서 이거 전까지만 숙제를 줄게요. 그러니까 26번까지 숙제를 해오는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합시다.